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한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롯데손해보험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롯데손해보험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험사로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고 매각 이슈까지 있죠. 그런데 오늘 매각 이슈보다는 이 기업 밸류업 2차 세미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번 주에 이 기업 밸류업 2차 세미나 발표 날이었었죠. 사실 제가 이 기업 밸류업 2차 세미나 영상을 좀 라이브로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내용들이 상당히 실망이 큰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 사실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세제 혜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세제 혜택 같은 경우 이 야당의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크죠. 그 이유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네,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롯데손해보험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 손해보험사로 보험상품 판매 사업 등을 수행 중에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현재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 매각 이슈가 있죠.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매각 이슈에 대해서 좀 다룬 영상이 있었는데, 자세하게 들으실 분들은 그 영상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여기 보시면 롯데손해보험의 최대 주주는 빅투라라는 회사입니다. 빅투라는 회사가 약 지분율 77%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빅투라는 JKL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 운영사가 19년도에 롯데손해보험을 인수하기 위해서 만든 SPC, 즉 특수목적 법인이에요. 그래서 이 빅투라를 통해서 주당 3,052원, 총 7,300억에 인수한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JKL 파트너스 같은 경우 사모펀드 운용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모 운용사와 마찬가지로 저평가가 된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형태이죠. 현재 JKL 파트너스사는 롯데손해보험 몸값을 지금 2조 원에서 3조 원대로 보고 인수자를 찾고 있는데,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후보가 지금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인데, 이 후보들은 이 롯데손해보험 가치를 1조 5천억 수준으로 본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마 JKL 파트너스와 그 협상을 통해서 가격 조정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근데 롯데손해보험이 2023년 영업이익이 투자 전환을 한 상태여서 롯데손해보험의 가치가 좀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있죠. 일단적으로 롯데손해보험의 매각이 가시화가 되면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롯데손해보험의 좀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PBR이 0.59배, 그리고 BPS 같은 경우 972원, BPS가 지금 4,052원으로 시장에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의 가치를 개선시킨다는 정책이었었죠. 세부 내용이 2월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 세부 내용도 함께 살펴보면요. 이 세부 내용이 이렇게 이 정도 내용들인데, 2월 26일에 발표가 되면서 금융위원회는 이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즉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그리고 바로 저번 주 5월 2일에 2차 세미나를 열면서 최종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정시킨다고 했었죠. 사실 지금 현재 최근 시장을 보자면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라든지 고금리가 지속된 상황,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원래는 이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하반기부터 공시하도록 돼 있었는데, 갑자기 5월로 앞당긴다라고 하면서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업 밸류업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 이 국내 증시를 좀 한껏 끌어올리겠다는 스탠스로 보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제가 저번 주에 2차 세미나 라이브 영상을 보면서 사실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내용들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라고 느꼈어요. 한국거래소에서 공유해준 그 자료를 함께 보자면, 이 기업 가이드 재고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요. 사실상 2024년 5월에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지만 사실상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내용들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 썼는데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자료도 마찬가지로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향후 계획 같은 경우 근데 미리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내용들과 거의 흡사하죠. 사실상 변경된 부분이 없다. 네 번째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지금 제일 중요한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 좀 빠져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실행을 할 수가 없고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으나 민주당 측에서는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즉 기업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공약을 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 환원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성은 아주 크나큰 차이가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했었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했었죠.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 정책이 좀 제동이 걸릴 것이다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기획재정부가 밸류업 정책의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이 법인세 세액 공제라든지, 그리고 배당소득세에 대한 분리 과세 같은 경우 세법 개정을 시켜야 하는데, 세법 개정은 당연하게도 국회 동의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 국회 동의를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게 되면서 국회 법안에 반대할 경우에 세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기업 밸류 프로그램도 무산이 될 가능성도 높겠고요. 그래서 세제 지원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좀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상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실현이 될지 아직 미지수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롯데손해보험의 차트를 보시면 아무래도 이 금융사이다 보니까 뭐 금융 테마 형성이라든가 아니면 보험 테마 형성, 이 부분을 좀 기대감으로 모멘텀을 작용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2월부터 시작을 한 이거는 기업 밸류업 이슈, 그리고 지금은 이 매각 이슈죠. 그래서 이 매각 이슈도 꾸준하게 살펴봐야 되는 이슈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미리 선을 그 지지라인을 미리 그어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이 부분이 좀 매물대 저항, 그러니까 저항 라인이었다면 지금 주가는 이거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제는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지지 라인이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매각 이슈와 더해서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 롯데손해보험이 그 모멘텀은 아주 길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일 수가 있거든요. 사실상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상당히 긴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이루어질지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법 개정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기업 밸류 정책이 만약에 시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